헌법학자의 윤석열 파면 결정문 족집게 해설. 정연주 시민기자. 드디어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한마디로 헌법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국민의 승리다. 정말로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우리의 오랜 역사 속에서 국가의 위기 때마다 위기 극복에 앞장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나라를 지킨 주체는 바로 백성이고 국민이었다. 즉 국가의 환란 시 정치 지도층과 지배 세력이 모두 도망가거나 침략 세력에 부역할 때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킨 주체는 일반 국민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 국민이 국가와 헌법을 지켜냈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게 자랑스럽다. 이처럼 21세기 개명천지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내란 사태와 헌정위기, 국론분열 극복의 1등 공신은 국민이요. 이러한 국민의 뜻을 충실한 받든 헌법재판소 역시 1등 공신이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이번 헌재 결정은 문자 그대로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헌법과 상식의 바탕을 두고 꼭 언급돼야 할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 그동안의 어떤 사법부의 판결문보다 정의롭고 헌법 정신에 충실하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서술했다고 평가한다. 모두의 바람대로 전원일치의 인용 결정이었다. 이번 결정을 오래전부터 8대 0으로 확신해왔다. 그 이유는 헌법학자이어서도 아니고 무속의 심취에 예견한 것도 아니다. 헌법학자로서 건전하고 보편적인 헌법 상식에 비추어 당연히 전원일치를 확신했다. 다만 예상보다 결정이 계속 미루어지는 바람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져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안타까웠다. 이번 결정은 쟁점이 너무 많고 윤석열 변호인단의 이의 제기가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결정 이후 국민적 갈등을 봉합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다. 헌법학자로서 재판부가 간결하면서도 시비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결정문을 완성하기 위해 늦어진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헌재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되지만 국민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민한 정치적 이슈들이 정리가 된 후 선고를 내리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또한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 등 일부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전원일치의 결정을 위한 지난한 노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최후의 헌법 해석 및 수호 기관으로서의 헌재의 결정은 국민과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는 기능을 하는데 전원일치의 결정이 이러한 갈등 봉합과 치유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 구인의 완전체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을 기다렸을 수도 있다.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헌법상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헌재를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도록 설계하였고 이는 구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헌법재판을 진행하라는 헌법의 의도이자 헌법을 만든 국민의 명령이다. 아울러 대법원의 심판이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과는 달리 헌법 제113조 제1항은 위헌 결정 또는 탄핵 심판이나 헌법 소원 심판에서의 인용 결정을 위해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종국 결정에서의 재판관의 공석은 그 자체로 합헌 또는 기각 결정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즉 공석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결과적으로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관 공석 상태가 피청구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헌재가 구인이 아닌 체제로 사건을 선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헌재의 심판을 제기한 청구인 측에게 매우 불리하고 불공정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 선고 결과의 설득력과 승복 가능성을 떨어뜨려 당사자와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인용 결과에 관계없이 구인의 완전체는 당위적으로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렸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이번 사건의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5가지다. 첫째,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둘째, 위헌적 포고령 1호. 셋째, 국회 장악 시도. 넷째, 선관위 장악 시도. 다섯째, 법조인 등 체포 지시. 윤석열이 이런 행위들로 헌법, 계엄법 등을 어겼다는 말이다. 헌재도 이런 소추 사유를 바탕으로 아주 상세한 결정문을 작성했다. 결정문에 담긴 본안전 판단, 즉 형식적 절차적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과 본안 판단, 즉 피청구인의 행위의 위헌 위법성 및 위헌의 중대성에 대하여 그 요지와 해설을 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본안전 판단. 하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해설. 너무나 당연한 판시다. 모든 국가 권력은 자기 목적적인 것이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제도가 결국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도 그것이 헌법에 부합되고 기본권을 실현할 때에만 비로소 정당화되는 것임은 당연하다.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마땅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 통제되고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또한 이러한 공권력 통제와 헌법수호 및 기본권 구제가 사법제도의 본질적 임무라는 점을 상기할 때 만일 통치행위라는 미명하의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바로 사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둘, 법사위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요제, 헌법이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해설, 국회법상 법사위 조사는 재량이다. 그리고 국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는 것이 헌재 판례에 일관된 입장이다. 셋,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요제, 국회법이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이 역시 당연하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동일 회기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넷, 계엄이 단시간 내 해제돼 피해 발생이 없으므로 보호이익이 없는지 여부. 요제, 계엄이 해제되었지만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계엄 선포로 이미 위헌 위법 행위는 성립됐다. 다섯, 소추의결서의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를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함해 주장한 점에 대하여. 요제,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 해설,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첫째, 헌재가 판단했듯이 적용 법조문과 관련된 변경만 있었다. 계엄 선포행위의 위헌 위법성 성립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탄핵 사유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둘째,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형사재판은 적용되는 형법 조문과 관련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유무죄와 양형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 탄핵 심판은 공권력 행사의 위헌 위법성과 그 중대성을 판단하여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헌법 수호와 권력 통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두 번째, 본안 판단. 하나, 위헌 위법 여부. 1. 계엄 선포에 관하여. 가. 실체적 요건 준수 여부. 요제,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때 선포한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해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설사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 한편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설, 헌법 제77조 제1항의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만 그리고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러한 비상사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따라서 계엄 선포를 위한 실체적 요건이 명백히 결여됐다. 또한 계엄의 목적은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인데 선포 당시 그러한 필요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안들은 다른 제도들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번 계엄은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위헌 위법이다.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여부. 요제,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고 국회에 통과하지도 않아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다. 해설 헌법 제89조 제5호에 따라 계엄의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계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으며 계엄사령관의 임명 역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아울러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관련 문서도 없고 당연히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도 없었다. 또한 헌법 제77조 제4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는데 전혀 통고하지 않았고 대신 국회를 쳐들어갔다. 결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모든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명백히 위반했다. 이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요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에 관한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국회에 계엄의 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해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해설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관해 국회에 통고하기는커녕 대신 국회를 쳐들어갔다. 이는 계엄 해제권을 통해 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침해함과 동시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해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체포를 시도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 각 정당의 대표 등 간부들의 체포 시도를 함으로써 정당 민주주의의 한 내용인 정당활동의 자유도 침해했다. 3.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요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의 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원칙 등을 위반하였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해설 포고령 1호에서 국회와 정치인 정당인의 의정활동 등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유일한 계엄 통제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정당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 아울러 모든 헌법과 법률의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계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려 했기 때문에 이는 관련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요제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해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대의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대의제도는 선거를 통해 구현된다. 따라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이다. 그런데 선거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장악시도는 바로 민주주의 부정이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이며 영장주의 등 헌법적 절차 위반이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요제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법조인들의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는데 그 대상에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해설 체포 대상에 정치인이나 언론인뿐 아니라 전현직 법관들도 포함됐다. 이는 경악할 일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관에게는 헌법에서 최고의 신분 보장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권력자의 비우호적이라는 이유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세상에 어떤 법관이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소신껏 심판할 수 있겠는가?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함과 동시에 권력자에 대한 사법부 장악을 가능케 하는 헌법 파괴 시도다. 2. 위헌 위법의 중대성 요제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이고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 결국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해설 헌재도 언급했듯이 앞에 열거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가 중대하지 않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중대한 위헌 행위란 말인가? 피청구인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비상계엄을 45년 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포했다. 그 이유가 반국가주의자와 반헌법주의자를 처단하기 위한 것이란다. 이것이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생각해낼 수 있는 사유란 말인가? 또한 피청구인은 민주주의와 헌법과 국회와 야당과 국민을 능멸했다. 국회의 다수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했다. 국회의 의결은 헌법상의 다수결 원리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국회의 탄핵소추도 피청구인과 그내란 동조 세력들의 반헌법적 행태를 헌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헌재도 확인하고 있듯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수의 법률안 역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헌법적 한계를 일탈해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모두가 국회의 권능을 그리고 국회를 구상한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무력화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회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이자 경쟁자가 아닌 타도해야 할 적으로 간주했다. 이는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헌법수호 의지는 전무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이에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을 통해 신임을 철회한다. 사필 규정이다. 헌재의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와 권력 통제의 이정표를 세웠다. 또한 다시는 피청구인과 관련 내란 세력 같은 공직자가 우리의 역사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세웠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 헌법 제7조 제1항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와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국민이 국가와 공직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수족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객이 전도됐다. 공직자가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임기 내내 멸사봉공, 노심초사해야 되는데 공직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이 공직자의 눈치를 보는 천인공노할 현상이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이러한 평범한 진리이자 헌법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우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 이는 모두에서도 밝혔듯이 구인의 완전체 재판부라는 헌법적 명령이다. 또한 며칠 후 퇴직하는 두 분의 재판관 공석 때문이기도 하다. 헌재의 기능마비를 막기 위해 시급하다. 만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끝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급한 불을 끈 후 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루어져야 한다. 선출되는 다음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몫의 후임 재판관 2인을 정말 훌륭한 인물로 임명하고 그 중에서 소장도 임명해야 한다. 재판관의 덕목으로는 해박한 헌법 지식과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직윤리는 물론 양심과 소신 그리고 이를 관철하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한 인물, 왜곡된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국민에게 군림하는 인물, 탐욕스럽고 권력지향적인 인물, 양심과 용기가 없는 인물은 절대로 안 된다. 참고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이 국민의 이름으로 나간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최상목 전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 혹자는 말한다.
지금 위기 극복과 조기 대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리고 경제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따라서 그런 이미 과거가 된 지역적 문제에 투입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고, 정치적으로도 호헌 세력에게 역풍이 불어 불리할 것이라고. 그러나 최 부총리 탄핵이 바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다. 현재 조기 대선 등 시급한 문제 해결과 동시에 추진하다고 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제적 과반수로 의결에 소추하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헌재가 알아서 다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최 부총리 탄핵의 적법 요건과 위헌 위법성 및 위헌의 중대성 문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명백한 위헌이고 위헌의 중대성 역시 명백하다. 헌법학자로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파면을 확신했고 그 구체적인 결정문의 내용도 예견했듯이 최 부총리의 탄핵도 확신한다. 중요한 것은 최 부총리 탄핵도 윤석열 탄핵의 경우처럼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한 위헌 행위와 그러한 공직자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고 국민과 후세에게 교훈을 남기는 것이다. 헌재 판례는 또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다. 또 한 번 강조한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다. 맞다.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교훈이다. 또한 헌법을 잊은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는 이 헌법학자의 간절한 호소도 기억하기 바란다.